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목으로 시큼한 신물이 올라오거나 밤에 누우면 속이 더 불편해지는 증상 말입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속이 쓰린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 무너져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 심지어 식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식도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위산으로부터 식도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조임근 근육고리가 자리합니다. 이 괄약근은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만 잠깐 열렸다가 곧바로 닫혀서 강력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도 근육은 파동적으로 수축하여 혹시라도 역류된 위산을 재빨리 아래로 밀어내고 침이 분비되어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횡격막까지 괄약근을 감싸 외부에서 한 번 더 압력을 가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는 위산이 식도로 넘어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교한 방어 시스템의 어딘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하부식도 괄약근이 음식을 삼킬 때가 아닌데도 자꾸 열리는 현상입니다. 위 안에 쌓인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이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괄약근 자체의 조이는 힘이 낮아져 평상시에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물질이 괄약근의 압력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초콜릿, 페퍼민트, 기름진 음식, 담배의 니코틴,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방어 체계가 흐트러지면 위산과 위 내용물이 자유롭게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 안에 산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합니다. 소화 불량이나 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음식이 위 안에 오래 정체되면서 위 내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역류할 가능성을 훨씬 더 키웁니다. 게다가 역류된 위산이 식도에 닿았을 때 그것을 빨리 씻어내지 못하면 식도 손상이 심해집니다. 이는 식도에 쥐어짜는 운동이 약하거나 침분비가 줄어들 때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비만이 있거나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 역류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가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류성 식도염은 단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슴 쓰림입니다. 명치 끝에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듯한 자결감, 즉 타는 듯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식사 후, 몸을 숙일 때, 혹은 무거운 것을 들 때 더욱 심해집니다. 가슴 쓰림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것이 산역류입니다. 위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목까지 올라와 입안에서 신맛이나 쓴맛이 느껴지는 현상이죠. 이런 기본적인 증상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신호는 바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연하곤란 증상입니다. 이는 식도에 염증이 심해졌거나 반복되는 산 손상으로 식도가 좁아지는 협착이 생겼을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한 경우 가슴 통증까지 발생하는데 이 통증이 심장 질환이 아닌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과 심전도 같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가슴 통증은 보통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나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을 먹으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심장 질환은 운동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발생하고 팔이나 어깨, 턱까지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쓰림이 계속되거나 진행되면서 삼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절대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식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산이 역류되어 식도를 넘어 인후두나 성대 주변까지 올라가면 만성 기침, 쉰 목소리, 목에 이물감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일부 천식 환자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천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3주 이상 원인 모를 기침이나 목소리 변화가 있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대부분은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들은 더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체중이 줄어든다면 단순 역류가 아닌 다른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이 보인다면 위장관 출혈이 발생했다는 뜻이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긴 경우도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증상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처음엔 약간 답답했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면 식도가 좁아지는 협착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양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동반되면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궤양이나 심한 감염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찰과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단순한 염증을 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도 점막에 헐거나 상처가 생겨 출혈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입니다. 더 진행되면 식도가 좁아져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바로 발해식도입니다. 이는 식도 점막의 세포가 산에 버티기 위해 위장의 세포처럼 변해가는 암 전단계 병변입니다. 식도암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발해식도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발해식도가 진단되면 단순히 증상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꾸준히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세포 이상이 발견되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역류 증상이 오래 지속되었거나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아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가 내시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증상이 60세 이후에 처음 나타났거나 증상이 오래 지속되었거나 위험 신호가 있거나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약물만으로 완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 바로 증상이 사라지는지 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강력한 약물도 보통 복용 후 2주에서 4주 후에 최대 효과를 나타내며 개인차가 있습니다. 약물을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 기간 복용을 계속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식습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초콜릿, 커피, 탄산음료, 산성 과일, 매운 음식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소스나 알코올 등은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거나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양이라도 자주 먹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신에게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늦은 저녁 식사나 취침 2-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 부분을 15에서 20cm 정도 높여서 자면 중력의 도움으로 역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금연과 금주가 핵심입니다. 니코틴과 알코올은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비만이 있다면 체중 감량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며 꽉 끼는 옷을 피하고 복부 압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증상의 50% 이상 호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효과적입니다.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손상된 식도 점막이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은 증상 관리의 일환일 뿐이며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불편한 질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 특히 위험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속쓰림이나 신물 역류가 반복된다면 또는 만성 기침이나 쉰 목소리 등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